안녕하세요. 파이썬 기반 단계적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관한 수업을 진행할 윤인숙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 관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구조의 개념과 4가지 자료구조의 종류를 알 수 있다. 2. 알고리즘의 정의를 이해하고 알고리즘과 자료구조의 관계를 알 수 있다. 3.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과 측정 방법을 확인한다. 4. 파이썬을 설치해서 실습 환경을 구축한다. 먼저 생활 속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자료구조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본 다음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은요,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적용되는 개념인데요. 설거지 후에 그릇을 종류별로 분리해 둔다면 용도에 맞는 그릇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구조는 이렇게 그릇, 즉 자료죠. 이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도 생활 속에 많이 숨어 있는데요.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혹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려고 할 때 버스, 지하철, 버스로 가면 좋을지 아니면 지하철, 택시로 가면 좋을지 혹은 환승을 최소로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최적의 이동 경로를 찾는 방법이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구조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자료 구조의 개념을 간단히 표현한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효율적인 자료의 형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발생이 되고 이 정보들을 저장하고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단순하게 저장하면은 당연히 그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저장해 놓는다면 데이터를 찾을 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그냥 모두 커다란 하나의 울타리 안에 가둔다면 하나하나 찾기도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또 먹이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관리가 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별로 나눠서 울타리에 가둔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데이터는 동일하지만 효율적인 자료 구조에 저장함으로써 동물들의 관리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자료 구조의 그럼 종류를 살펴볼 텐데요. 자료 구조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단순한 구조인 정수, 실수, 문자, 문자열 등의 데이터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리스트, 스택, 큐 같은 선형 자료 구조도 대표적인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트리와 그래프와 같은 비선형 자료 구조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순차 파일, 색인 파일, 직접 파일 같은 파일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단순 자료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데이터 형식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수는 0, 100, 1234, 마이너스 27과 같은 이런 숫자들을 정수라고 하고요. 보통 정수는 int 또는 인티저 형태로
소수점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0.1, 3.14 혹은 1.234567과 같이 소수점이 있는 형태로 플로트 등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문자는 A, 채, 3과 같이 한 글자를 의미합니다. 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자열은 글자 여러 개를 연결한 것으로 스트링으로 표현을 합니다. 주로 문자는 아까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는 데 반해서 이 문자열은 주로 큰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자, 다음은 선형 자료 구조인데요. 이 선형 자료 구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데이터를 한 줄로 순차적으로 표현한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선형 자료 구조에는 선형 리스트, 연결 리스트, 스택, 큐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비선형 자료군요. 하나의 데이터 뒤에 여러 개가 이어지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 비선형 자료 구조에는 트리와 그래프가 대표적입니다. 자, 그럼 파일 자료 구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일 자료 구조는 파일 내용이 디스크에 저장되는 방식으로 구분하는데요. 순차 파일은 파일 내용을 논리적인 처리 순서에 따라 연속해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입력되는 순서대로 저장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구조가 간단하지만 저장되는 공간 효율이 높지만 그에 비해서 다른 내용을 더 추가하거나 혹은 삭제할 경우에는요, 파일 내용을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그림처럼 A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완료된 순차 파일을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B와 같이 PPP라는 새로운 데이터가 세 번째 위치에 추가된 경우에는요. 세 번째 이후의 모든 데이터가 한 칸씩 아래로 밀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검색을 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찾아야 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직접 파일인데요. 이 직접 파일은 파일 내용을 임의의 물리적 위치에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따라서 직접 접근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내용을 저장하는 그 위치를 해시함수라는 계산식으로 결정하는데요. 이 외에도 또 순차 파일과 직접 파일이 결합된 색인 순차 파일도 있습니다. 다음은 알고리즘 개념과 자료 구조의 관계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는 논리적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예를 보면 동물 일부를 트럭에 태워서 동물원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울타리 안에는 다양한 동물이 있고요. 각 동물은 무게와 또 사람들의 선호도가 다릅니다. 트럭에는 최대 7톤의 무게를 실을 수 있고요. 단 1회만 운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호도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동물을 태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이 동물원으로 동물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동물은 자료가 됩니다. 자, 먼저 코끼리는 6톤이고요. 선호도 6입니다. 하마는 4톤, 선호도가 3이고요. 기린은 5톤, 선호도가 5. 이렇게 각각의 동물마다 무게와 선호도가 다 다른데요. 먼저 동물을 트럭에 태우기 위해서 첫 번째 선호도가 가장 높은 코끼리를 먼저 태웁니다. 그렇다면 현재 트럭의 무게는
네, 6톤이 되겠죠. 두 번째는 선호도가 높은 기린을 태우는데요. 기린은 지금 5톤이거든요. 그러면 트럭의 최대 중량이 7톤이기 때문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호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코끼리 한 마리만 태워서 총 선호도가 6이 되겠죠. 그리고 트럭이 동물원을 출발합니다. 자, 동물이 지금 여기서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울터리에 들어있는 형태가 자료 구조고, 그리고 동물을 트럭에 태우는 방법을 알고리즘으로 보면 됩니다. 결국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은 서로 별개가 아닌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의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 구조를 먼저 결정한 후에 이를 처리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예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동물을 먼저 태우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총 선호도 6의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조금 딱딱하지만 이 학술적인 의미에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정의해보면 자료구조는 컴퓨터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 관리,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알고리즘은 컴퓨터 분야나 수학 등 관련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진 일련의 단계적인 절차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은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동물의 예처럼 일반적인 자연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듯이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코드로 변경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될지,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은 시점에서 생각 범위를 어떤 넓히는 단계 정도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순서도를 이용한 표현인데요. 순서도는 여러 종류의 상자와 상자를 이어주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명령 순서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즉,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표현할 수 있고요. 간단한 알고리즘은 이렇게 순서도로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대신 복잡한 알고리즘은 순서도로 표현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의사 코드를 이용한 표현 방법인데요. 의사 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좀 더 인간 언어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코드와 일반 언어의 중간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사 코드를 사용하면 프로그램 코드를 직접 코딩하는 것보다 알고리즘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코드에 설명을 달지 않아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그램 코드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코드로 바로 작성할 수 있죠. 지금 이후에는 파이썬을 이용한 프로그램 코드 표현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혼합된 형태가 있는데요. 간단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코드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복잡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언어, 그리고 의사 코드, 순서도, 또 그림,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고리즘 성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 가지 문제도 사실 주어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수십 가지의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어떤 알고리즘은 몇 초 만에 해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알고리즘은 몇 시간,
또는 수십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 간단한 예로 알고리즘 1번과 알고리즘 2번을 살펴볼 텐데요. 알고리즘 1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하는 경우에 실제로 1에서부터 100까지 100번 합하는 그런 의사 코드입니다. 결과가 이제 5050이 나오기까지 반복문을 이용해서 사용해보면 실제로 1부터 100까지 반복이 되기 때문에 100회 연산으로 결과를 냅니다. 반면에 이 알고리즘 2를 보면요.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하지만 단 1회의 연산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겠죠. 1부터 100까지, 즉 첫 숫자와 마지막 숫자를 합한 후에 이 숫자의 개수만큼 곱하고 이걸 2로 나누는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부터 만약에 만까지 합계를 구한다라고 보면은 알고리즘 1 방법으로는 연산을 만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알고리즘 2 방법을 이용하면은 역시 연산은 1회만 해도 됩니다. 자, 이 두 의사 코드를 사용한 알고리즘 성능을 그래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이 알고리즘 1번과 알고리즘 2번의 어떤 연산 시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1은 데이터 개수에 비례해서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알고리즘 2번은 데이터 개수에 관계없이 시간이 동일하게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고리즘 성능 표기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성능은 다양한 표기법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빅5 표기법입니다. 실제 5를 쓰고요. 5 다음에 함수 형태로 표기를 하는데요. 앞에 예에서 알고리즘 1은 5n 정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알고리즘 2는 5.1 정도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빅5 표기법에서는 가장 높은 항만 표기하고요. 개수는 생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n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00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높은 차수인 5n의 제곱, 즉 이걸 따가지고 5n의 제곱으로만 표현을 합니다. 빅5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연산 횟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시간 측정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표를 보시면은 입력 데이터에 따른 알고리즘의 연산 횟수가 나타나는데요. 이 입력 데이터에 따른 알고리즘 연산 횟수와 그래프처럼 시간 복잡도의 어떤 그래프를 살펴보면요. 성능이 좋지 않은 알고리즘일수록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연산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n의 제곱 이후의 알고리즘은 데이터 개수가 100만 개만 돼도 아무리 빠른 컴퓨터를 사용해도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자료구조와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 개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그리고 프로그램의 관계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료구조,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프로그램의 관계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료구조를 자동차 부품이라고 한다면요. 자동차를 조립하는 방법은 알고리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으로 실제 자동차 조립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자동차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는 데 사용할 파이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썬은 귀도반 로섬이라는 프로그래머가 C 언어로 제작해서 1991년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파이썬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비단 뱀이라는 뜻이고요. 이 로고도 파란색과 노란색 비단뱀 두 마리가 서로 얽혀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썬은 좀 배우기 쉽다는 장점 외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라이브러리가 풍부해서 웹 개발 혹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과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전히 C가 많이 사용되지만요. 이 파이썬은 C에 비해서 더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서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학습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이썬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 아래에 제시된 그 주소에 따라서 웹브라우저에서 이 python.org에 접속하고 다운로드를 클릭한 뒤에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한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한 후에 다음과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설치를 마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된 파이썬은요, 윈도우의 시작 버튼을 누르면 모든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이 등록이 되는데요. 이 IDLE라고 하는 통합개발 환경을 클릭해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파이썬의 기본 사용법인데요. 대화형 모드와 스크립트 모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대화형 모드로 한 행씩 파이썬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크립트 모드로 또 여러 행의 파이썬 코드를 입력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장자는 py고요. 여기서 파이썬은 컴파일러 언어가 아닌 스크립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소스 코드를 한 행씩 읽어서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파이썬 소스 파일 저장하는 방식인데요. 파일 이름과 그리고 원하는 위치를 지정한 후에 확장자를 확인하신 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 소스를 입력한 후에 파일 실행 방법은 메뉴의 Run 메뉴를 이용하거나 단축키로 F5 키를 이용하시면 실행이 가능하고요. 파이썬 종료는 파일의 Exit를 클릭해서 종료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자료구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효율적인 자료의 형태, 그리고 자료구조의 종류는 단순 자료구조, 선형 자료구조, 비선형 자료구조, 파일 자료구조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인 과정을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은 컴퓨터 과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 조작 및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이 되죠. 이 자료구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하기 위한 논리적인 구조를 제공합니다.
또 알고리즘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나 명령어 모음을 말하는데 알고리즘은 입력을 받아서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을 기술합니다. 자, 알고리즘에도요, 또 정렬 알고리즘, 또 검색 알고리즘, 그래프 알고리즘, 이렇게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가 별개가 아니고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특정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작동이 되고 또 적절한 자료 구조 선택은 알고리즘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컴퓨터 과학이나 또 프로그래밍 및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처리, 또 문제 해결, 또 성능의 최적화 혹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 강의는요, 한빛 아카데미에서 나온 파이썬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포 비기너라는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